혹시 요즘 자녀 학교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특히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학교 폭력. 이것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만약 일이 터졌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학교폭력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급변하는 학교폭력 양상 속에서 우리 아이를 보호할 핵심 정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학교폭력의 그림자는 우리 아이들 주변에 언제든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징후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잦은 지각이나 결석을 하거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고, 늘 밝던 아이의 안색이 안 좋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유난히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 알림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혹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거나 늦잠을 자는 것, 갑자기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고가 물건을 사달라고 한 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SNS 알림말이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뀌는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징후들은 아이가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일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갑자기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내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해진다면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심지어 동물을 괴롭히는 행동, 갑자기 고가의 물건을 선물 받았다고 하거나 친구가 주었다고 얼버무리는 경우 역시 학교폭력의 가해 징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부모님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자녀에게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와 같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그치거나 야단치기보다는 차분하고 따뜻하게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님의 꾸준한 노력도 필수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자녀의 행동 발달 상황과 교우 관계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이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싫다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도록 지도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사랑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특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사실 확인서, 가해 학생과의 대화 내용 저장, CCTV 확보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두세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의 섣부른 화해는 지양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화해 또는 용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추후 처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를 통해 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4년부터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가해 학생의 신고자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하거나 신고 이유를 물어보려고 연락하는 행위조차도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고 가해 학생 측과의 불필요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7일부로 적용되는 최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변화 내용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 기회가 직장, 교육 연계나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더욱 확대됩니다.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차별화되어 전면 개편되고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이 강화되어 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되고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하여 학교와 가정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예방과 대처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친구들 간의 장난이 아닙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따돌림은 그 양상이 매우 음습하고 집요하며 집단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따돌림을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따돌림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부모님은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담임교사를 통해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 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학교폭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오늘 알려드린 최신 대응법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의 그림자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폭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